권순일은 사실은 수사는 하되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판사가 피의자일 경우에 구속영장을 검사들이 신청을 해도 역시 초록은 동생이라고 지금까지 거의 10%도 채 발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네, 박권김. 네,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박영수 특검. 예, 권은 별명을 제가 붙였죠. 예, 효자동 이발사가 아니라 서초동 이발사 권순일. 네, 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예,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요 사람들이 지금 50억 클럽에 집중적으로는 수사를 받을 대상이다. 다른 사람은 글쎄 뭐 또 이억 말고도 또 몇 사람이 더 나오기는 합니다. 네, 최재경 전 중수부장 민정수석도 했죠. 그리고 언론사 대표 홍선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 사람의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예, 수사팀으로부터 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그 이재명의 3심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데 일조를 한 권순일부터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수사망을 집중을 해서 권순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중에 아마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 사람, 6명 중에서 세 사람으로 이 타깃이 좁혀질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부터? 박영수부터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여러분들이 아마 무게중심으로 따지면은 박영수와 서초동 이발사 권순일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김수남 예, 이런 순서로 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수사팀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서초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마도 박영수 특검이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기 때문에 수사를 아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두 개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히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는 저렇게 지지부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가깝고 하는 것은 예, 아주 다 알려진 일입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 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그 막바지에 이름 박영수 특검 할 때 수사팀장이 누굴까요? 네,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였습니다. 검사.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으로 가기 전에 박영수 특검에서 특검은 제일 높은 특검은 박영수였고 그 밑에 한두 사람이 더 있고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당시 검사였죠. 그러니까 박영수와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검찰의 상명하복이 뚜렷한 예, 선후배 관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지시하면은 윤석열이 따라서 수사를 하고 했던 그런 상황 관계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 친분 관계가 매우 밀접합니다. 네, 윤석열과 박영수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검사 시절에 굉장히 친분이 예,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는 그 친분이 있다는 것이군. 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박영수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늘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선배 검사였다고 수사를 안 한다? 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미적거리거나 또 뭉개거나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돌아오는 책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런 친분을 고려를 해서 수사팀에게 그 박영수는 좀 그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어라고 얘기를 만약에 그런 징후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 후폭풍 감당을 못 합니다. 예, 그야말로 정권 예, 타도 이 운동이 민주당 측에서 이 야당 쪽에서 자연히 일어나게끔 하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 엉성한 식의 그 박영수는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수사하지 마라라고 그걸 유도를 한 사람이 있거나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암묵적인 그거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도 돼라는 암묵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면은 그거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야말로 그건 탄핵감이죠. 그것은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촉을 세우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수사를 깔아뭉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50억 클럽 박영수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사법연수원 10기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7기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도 27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동기죠. 27기 무려 16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찰의 선배는 선배인데 그렇게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그 연결고리는 그렇게 밀접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서초동 중앙지검이라든가 대검 쪽에서는 이 박영수 특검을 우리가 일부러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지금 단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위례, 백현동 이런 또 성남FC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수사가 깊숙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다시 그 수사력은 그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두세 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수부터 검사 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박영수 다음에는 권순일 다음에는 김수남 쪽으로 수사력이 집중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수남, 여러분들은 요 두 사람 이름은 50억 클럽에서 흔히 들어본 이름인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계속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만배 공소장에 보면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를 기소를 하면서 검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쓴 공소장,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이러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이제 범죄인이다라는 것을 재판에 회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통로가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게 검찰 측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느냐에 따라서 공소 유지가 가능을 한 것입니다. 공소 담당 검사가 계속 재판에 참여를 하면서 공소장을 기반으로 재판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김만배 공소장을 보면은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2021년 9월 1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년 반 전이네요. 서울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수남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혀 있다. 누구와 누구? 김만배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도곡동의 카페에서 만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다. 공소장에 드러난 것은 거의 90% 이상이 사실은 물증이라든가 핵심 증언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소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이른바 카더라 방송으로 공소장을 쓰면은 나중에 백전백패를 하니까요. 공소장은 사실은 팩트 위주로 작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이 50억 클럽 중에서 권순일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초동 이발사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 줬는데요. 서초동 이발사 이른바 김만배가 이 대법원에 가서 어디 갑니까? 라고 하면 나 전 출입기자인데요. 여기 지하에 머리 깎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 출입기자 위세가 등등 할 테니까 알았어요. 여기서 써놓고 인적사항 써놓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이발소로 가는 척 하면서 신매층에 있는 김만배 방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는 서초동 이발사다 하는 얘기죠. 천하의 그 대법관이 아니라 민원을 들어주고 돈을 챙기는 서초동 이발사에 불과했다라고. 그래서 권순일을 가장 먼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서초동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 권순일은 사실은 수사는 하되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판사가 피의자일 경우에 구속영장을 검사들이 신청을 해도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발부는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검찰이 갖고 오면, 청구를 하면 이것을 발부를 할지 안 할지는 역시 초록은 동생이라고, 판사들이 이 판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피의자가 되면은 구속영장 발부를 지금까지 거의 10%도 채 발부를 안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록은 동색이요, 뭡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거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쓰고요.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도주 우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판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히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로 될 경우에, 즉 권순일을 이렇게 제일 먼저 피의자로 삼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발부가 안 될 확률이 거의 8, 90%라 하는 게 바로 서초동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박영수를 먼저 수사를 해서 사법 기소를 한 다음, 그리고 김수남, 지금 이제 공소장에 나오는 대로 김만배와 무슨 거래를 틀림없이 한 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첫 번째 박영수, 두 번째 김수남, 이렇게 완전히 이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 권순일 수사를 하면은 그때서는 판사 후배들도 권순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권순일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이 창업주죠. 머니투데이 사장 2명은 수사 단서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박영수, 두 번째 김수남, 세 번째 권순일 순으로 지금 50억 클럽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명이, 나머지 2사람은 아예 아무리 봐도 뭔가 좀 단서가 별로 없는 사람은 수사에서 제외를 하고, 이 3사람은 사법 처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네, 양순현님 들어오셨군요. 최윤기님,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경환님이 또 던님을 불러주셨고요. 전부 굴비 엮듯이 묶어서 감방으로 직행 보내야죠. 양순영님, 복남이님. 복남이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시죠? 복남이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옥희님, 던님. 그렇군요. 저런 자들이 사법부 고위직에 있었으니 문제입니다. 특히 권순일, 김명수 이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우리 최윤기님. 네. 이순희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활기차게 들어오셨군요. 이순희님. 네. 김수남은 처음 나온 이름이네요. 원래 있긴 있었습니다. 원래 있긴 있었는데 권순일, 그 다음에 또 박영수, 그 다음에 곽상도,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뒤에 이게 총 6명인데요. 6명인데 김수남은 이렇게 순서로는 한 5번째, 6번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만배의 공소장에 김수남이 여러 번 딱 들어가고 카페에서 만나서 자신들의 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공소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김수남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내용이니까요. 예, 박우기님의 어떤 질문 사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리수님, 이순희님, 박경현님, 경환님, 예, 아사투데이 후원은 예, 우리 은행 계좌의 소중한 마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경아 스패너님이 후원 계좌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아사투데이 정론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금비 스패너님이 또 활기차게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사투데이 정론 방송을 지인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1인 1 구독자 배가운 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우리 경화스패너님이 1인 1 구독자, 구독자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지금 활기차게 지금 도와주셔서 최근에 이 구독자 수가 평상시보다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15만 돌파한 지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 벌써 15만 3,800 그러니까 거의 한 15만 4천이니까 일주일 만에 어떻습니까? 4,000분 이상이 또 이렇게 새로 찾아주시고 구독자 배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주일에 4천, 5천이면은, 이 어느 채널에 비해서도 상당히 빨리 올라간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김 박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름다운 목소리 최고네요. 우리 또 이순희 님이 제 목소리 얘기를 꺼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아름다운 목소리, 그런가요? 제가, 제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 아무튼 정말 최고의 또 찬사, 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순희님. 예, 이순희님은 제가 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11월 말에 있는, 구독자님들과, 팬 미팅, 동탄의 멸공반점에서, 저는 서울에서 내려가고 또, 봉화에서 또 봉화구청장님은 또 봉화에서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모여 주셨을 때 그때 우리 이순희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있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월드리님도 오셨군요. 권순일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는 판사도 공범이다. 예, 월드리님 그렇죠.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면은 이건 다 그야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초록은 동생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 50억 클럽은 판사와 검사를 장악하려는 참 무서운 술책이죠. 세븐님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법조계에 아주 고명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50억이라든가 또 이권으로 이렇게 층층 이렇게 묶어서 자신들의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게이트의 일당들이 하여튼 뭐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50억을 줬거나 50억을 주겠다라고 약조를 해서 50억 클럽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아주 자금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이용을 한 것이죠. 왜? 어차피 잘못되면 다 이 법조계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텐데 이런 거물들을 뭐 화천대유의 고문이라든가 미리 또 박영수 특검의 딸한테는 또 미분양된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의 헐값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쳐서 결국은 자기들의 안위를 보호를 하려는 그런 심산에서 50억 클럽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대통령과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1순위가 지금 박영수 특검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네.